오랜만에 영상을 켰습니다. 많이 바쁘네요. 바쁘죠. 정신적으로 많이 매달려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지금은 이제 오늘 6월 말, 여기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이면 7월 벌써 초죠. 세월이 참 빨리 가네요. 빨리 가고, 한국도 많이 안정이 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제가 뭐 책을 쓰고 있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다 이제 끝나간다기보단 8월 말이면 이제 큰 것들은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출판사하고 거의 뭐 계약도 하고 이제 첫 번째 책은 이미 나왔고 두 번째 책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 이제 그 책은 아, 나는 선생님이 돼야지 하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통 이제 그거를 teaching and learning, principles of teaching and learnin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그 제목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선생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을 위한 책. 그러니까 100단이거든요. 100단이나 1000단위.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그거를 보면서 이제 처음 이제 선생이 되려면 이제 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뭐 필라소피가 어떻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친구들을 위해 이제 위해서 쓴 책이에요. 이제 미국 교사들을 되기 위한 한국 교사가 아니라 미국 교사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좀 약간 뒤에 클래스들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교사 그 과정에는 이렇게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전문적인 이 그 무슨 교육 방법론 이런 걸 하는 걸 이제 프로페셔널 단계라고 그러거든요. 프로페셔널 이제 메소드 클래스인데 저는 주로 이제 그 클래스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일찍 시작하는 그 처음 이제 뭐 100단위, 200단위, 1000단위, 2000단위 이 클래스를 제가 그 친구들은 잘 이제 가르치질 않아가지고 지금은 그리고 지금은 거의 이제 가르치는 게 현재 이제 교사를 하고 있는 이제 그 대학원 수업이죠. 현재 전부 다 미국에 이제 현직 교사들이 와서 이제 듣고 있는 뭐 일반 교사들이었는데 초등이나 중등 교사들이었는데 특수교육을 하고 싶어가지고 특수교육 뭐 이미 반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한 수업을 이제 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책은 제가 그 전에 이제 처음 이제 교사들의 교사 이제 Teacher of Educator가 돼가지고 그 수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충격을 받았었어요. 이렇게 저도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또 한국에서도 교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교사에 대한 열정, 막 교사가 왜 되고 싶은지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왔다가 미국에서 이제 교사를 하고, 막상 이제 그 교사들의 어떤 너무나 많은 갭들을 보면서, 아, 내가 가서 교사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으로 옮겼는데 막상 대학에 와서 보니까 그게 환상이었다는 거를 이제 깨달았죠. 어떤 학생들이 교사가 되겠다고 오는 그 친구들을 보면 제가 이제 항상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마음은 뜨거운데 이제 머리가 차가운 뭐 원래 뭐 이성은 차갑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제 놓고 쓴 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누구인가? Who are children? 아이들은 누구이며 이 아이들을 또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또 어떤 부모들이고 그 부모들이 또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특수교육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얼리 차일드후드 에듀케이션에 관심이 많아요. 이 초등교육, 그러니까 초등이 아닌 그 3살에서 8살까지 아이들, 3살에서 7살까지 이 아이들의 그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90% 이상의 특수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아이들이 거의 이 3학년 전에 그 교육에서,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일반 아이로 들어갔었는데 학교 안에서 한 2, 3년 안에 이렇게 장애아가 돼서 이 특수교육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게 제의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리 차일드후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나이에 이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야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디서빌리티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보기 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많은 이제 연구도 하고 또 그쪽으로 교사들을 이제 많이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데 제가 요즘 이제 저희 동네에서 하고 있는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 그 커뮤니티 에듀케이션의 그 꼬맹이들 그 4살, 5살짜리 요 아이들을 제가 지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아이들이. 물론 제가 이제 나이가 또 이 정도 되니까 또 제가 막 아이들을 키우고 있을 때는 그런 맛을 몰랐을 텐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아이들이 이제 지금 4살, 5살 요 아이들이 이제 태어난 시간이 2020년, 2021년, 2022년이 한 명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초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전에는 이렇게 리얼리스티컬리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4살, 5살짜리 아이들이에요. 그러면은 1년 동안은 아이들이 보통 이제 자리에 누워서 지내잖아요. 그죠? 그 이제 1년이 돼야지 아이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직립형형 인간이 돼요. 1년 정도 되면. 근데 그때 이제 직립형 인간이 한 12개월을 안팎해서 직립형 인간으로서 이제 서지를 못하면 이제 그거는 벌써 이렇게 조금 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돼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근데 이제 또 성질이 급한 아이들은 막 8개월, 9개월 때 벌써 막 이렇게 일어서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진짜로 이게 리서치에서 된 건지는 그러니까 연구로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보통의 이제 ADHD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선다예요. 이렇게 누워서 지내다가 이제 아이들이 쓰는 거죠. 이렇게 두 다리로 서는 그 시기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빠르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그런 농담도 있을 정도로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아직 데이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진 않았지만은 그것처럼 이 아이들이 거의 이제 쓰는데 1년 걸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타들러 이어라 그러거든요. 그 2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인지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 보통 아이들이 한 1년에 처음 2년 동안이 아이들의 모든 뇌발달이 제일 많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맥시멈 우리가 3년까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2년까지는 거의 아이들이 어디서 지내냐면 집안에서 지내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년이 돼서 걷기 시작하지만 그 빨빨거리고 걷는 아직 빨빨빨빨 걷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2살이 넘어야지 아이들이 이제 그 시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한 2년 동안에는 거의 이제 집안에서 지내다가 이제 뭐 엄마 시장 갈 때나 뭐 이럴 때 이제 엄마 뭐 밖에 이제 부모가 외출할 때 이제 뭐 엄마의 한테 안겨가지고 안기면 주로 이제 엄마는 앞으로 가고 아이들은 뒤에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 세상을 보겠죠. 그리고 또 엄마가 뭐 앞으로 해서 이렇게 묶으면 이제 엄마랑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디렉터빌리티라고 그러는 그 같은 방향으로 이제 아이가 보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4살, 5살짜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이제 보통 오는 아이들이 4살, 5살이잖아요. 이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제대로 조금 이렇게 보고 구실을 한 게 이제 2년밖에 안 된 아이들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2년 된 아이들. 이제 3년 조금 이제 될까 말까 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애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색깔을 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영어 리딩을 이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리트러시라 그러는 그 리딩을 가르치는데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전혀 이게 쓰기가 안 되니까 제가 부모들한테 야, 아이들이 연필 잡는 것도 모르냐 막 이랬거든요. 그러고서 막 부모들한테 막 이런 걸 보내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 이 아이들이 이제 2년 이제 인간으로서 움직이기 시작한 게 이제 2년, 2년 반 정도밖에 안 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에게 어느 부모가 연필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잡아라, 저렇게 잡아라를 가르칠 수 있었겠어요. 저도 이제 세월이 다 가노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요 아이들이 이제 2년 반 된 요 아이들. 근데 이제 요 아이들이
다 자기만의 색깔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데, 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요즘 이제 ADHD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당하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ADHD. 그전에도 물론 이제 뭐 특수교육이 있다 보니까 ADHD를 많이 생각을 하지만은, 어, 이제 어떤 아이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꼬맹이들을 하나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리딩을 못 해가지고 이제 얼리 리트러시 그러니까 리트러시 인터벤션 클래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클래스에 이제 오는 아이들이 이 ADHD라는 레이블을 가진 아이가 한 두세 명이 돼 다섯 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ADHD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ADHD가 그전에도 있었고 이제 많이 봤지만은 이제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어린 아이들인데 학교에서 보통의 ADHD는 부모가 아이가 막 산만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병원에 데려가서 ADHD 이 그 정신과에 가서 ADHD 그거를 진단하는 데는 이제 정신과거든요. 정신과고 아니면 이제 심리학에서 클리니컬 사이콜로지나 이런 데서 이제 사이콜로지스트들도 하기는 하는데 그쪽에 가서 이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걱정을 하면서 아이가 이렇게 해서 집중을 못하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부모들이 그러면서 선생님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하지는 못해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학교에서 그 돈을 병원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법적으로 또 법적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그런 걱정 같은 제가 조금 보기에 그런 아이가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학교에 있는 이제 사이칼라지스트들이 이제 스크리닝을 한번 해가지고 이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ADHD는 일단은 이제 정신과에서 이렇게 진단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부모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한 아이가 저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룹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제 숫자가 굉장히 적죠. 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뭐 20명 가까이, 25명 가까이 되지만은 저하고 이제 한 네다섯 명이 앉아가지고 하는데 단 한 번을 제가 이 아이를 놓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한 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아이가 굉장히 활달하고 그리고 까불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아이가 자기 세계에 빠진다든지 아이가 굉장히 산만하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게 없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저게 왜 이 아이가 ADHD 진단을 받았지? 이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얘를 이제 계속 보는데 이 부모님하고 이제 몇 번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는 도중에 이 부모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작은 그룹이나 1대1의 수업에서는 아이가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 클래스에서 아이가 이렇게 산만해져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ADHD는 디스오더거든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예요. 디스오더라는 건 뭐예요? 장애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장애가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환경에 가면 아이가 굉장히 집중을 잘하고 이런 환경에 가면 아이가 집중을 못하고 그러면 이건 장애가 아닌 거죠. 선택적 장애가 아닌 이상에는 장애라는 거는 우리가 제가 이제 예를 갖다 그렇게 그 부모한테도 그런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타미 캔서 이제 뭐죠? 그 위장 그러니까 위암이 걸렸다 아니면 뭐 간암이 걸렸다 아니면은 무슨 뭐 어디가 막 폐암이 걸렸다 이런다 그래서 그 폐암이 걸렸다 그래서 굉장히 공기가 좋은 시골에 가면 폐암이 없어졌다가 공기가 안 좋은 도시에 나오면 폐암이 다시 또 이렇게 보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암이라는 건 아무리 공기 좋은 데 가도 그 암이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가 디서빌리티가 있다 그러면 디서빌리티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시츄에이션이나 어떤 영어로 얘기를 하면 circumstance나 이런 데 있을 때는 아이가 디서빌리티가 없다가 집중을 잘 하다가 이렇게 이제 25명, 20 이런 교실 상황이 돼 아주 그룹이 됐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보여지는 그 그러면은 아이가 산만해지고 아니면 집중을 못하고 그럼 그거를 우리가 장애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제 제가 부모님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왜냐면 부모님은
제가 이제 아이가 나는 ADHD를 못 보겠다. 내가 얘랑 이제 계속 이제 7주 동안 하는 동안에 그랬더니 부모님이 1대1이나 스몰 그룹에서는 아이가 잘하는데 교실에 왔을 때 교실같이 이렇게 큰 이렇게 그룹에서는 잘 못한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ADHD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상황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가 디소더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IQ가 40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인텔렉트 지적장애라 그러거든요. 왜 목에서 이렇게 걸걸걸걸 하는 소리가 나네요. 지적장애라 그러는데 이 지적장애가 1대1로 할 때는 지적장애가 살짝 약해졌다가 또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할 때는 지적장애가 심해지고 우리가 그거를 지적장애라고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아이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지적장애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ADHD도. 그러면 이 아이가 진짜로 어텐션 데피시시 있거나 하이퍼 액티비티 디소더가 있으면 여기에 가든 여기에 가든 여기에 가든 이 아이는 1분 이상, 2분 이상의 집중을 못하고 아이가 산만해지고 뭐 그러니까 산만해지는 거는 이제 몸이 산만할 수도 있고 이제 머릿속이 산만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두 아이가 지금 이제 제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두 아이인데 한 아이는 아이가 수업을 할 때 한 번도 제가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아이가 굉장히 잘해요. 호흡도 잘 맞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아이는 어떠냐면 정신이 없어요. 제가 막 그냥 수업을 하고 나면 막 정신이 멍해질 정도로 아이가 몸을 가만히 두지를 못해. 한시도 가만히 못 둬요. 이제 이 그룹 5명이 할 때. 근데 이 아이하고 제가 1대1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1대1로 수업을 하는데 그때는 아이가 괜찮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두 번째 수업, 세 번째 수업일 때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헤드에이크가 오는 거예요. 5명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녀석들 중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몸을 흔들어대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끝나고 이제 다 가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밖에서 잠깐만 기다리라 그러고 이 아이를 5분 동안, 5분만 기다려달라 그러고는 5분 동안 이 아이하고 제가 이제 의자에 앉아서 서로 무릎과 무릎을 마주하고 앉아가지고 이 아이한테 움직이지 말고 앉아가지고 제 눈을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굉장히 넓었어서 이제 탁 보자 저를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아무래도 아이가 이제 조금 긴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제 눈을 봐요. 그래서 이제 눈이 살짝 움직일 때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눈으로 아이 그러면서 이제 watch 이렇게 하고서는 아이가 앉아 있는데 5분 동안을 아이가 꼼짝도 안 하고 눈동자를 제 눈에다 맞춰가지고 아이가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다른 아이들하고 있을 때 그렇게 정신없이 움직이던 아이가 5분 동안, 그러면 그 정도면은 5분 동안 저하고 앉아가지고 그래도 아이가 정신없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게 이제 이밥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음식같이. 안 움직이면 못 견뎌야 되는 아이인데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집으로 이제 제 집으로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많이 있을 때는 아이를 관찰하기가 힘드니까 집으로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수업을 해봤는데 이 아이는 거꾸로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그동안 그룹에서 배웠던 걸 아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몸은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뭐예요? 귀와 눈은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다 배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아무도 없는 데서 제가 그동안 서너 번 동안을 이 그룹 속에서 했던 그 수업 내용을 제가 이제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배웠나. 왜냐하면 그 정도 움직였으면 아이가 배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이가 보니까 다 배웠다면. 그러면 이 아이는 몸은 엄청 산만한데 정신은 어때요? 정말로 우리가 이제 영어, 한국말로 하면은 아, 이렇게 심하게 얘기할 정도로 그거 하지는 않지만 정말로 아이가 하나도 뭐가 안 되는 아이 같이 그렇게 흔들어대는 거예요. 온몸을 그냥. 그리고 막 혼자서 웃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와중에도 아이가 전부 다 귀와 눈으로 오는 모든 자극을 다 흡수했다는 거예요. 제가 수업하고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아이가 따라 하지도 않고 따라 쓰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그거를 다 기억을 하고 다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1대1로 앉아서 수업을 할 때는 어때요? 거의 안 움직이고 거의 100% 집중을 하고 거의 100% 따라오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자기는 이 그룹에서 수업하지 말고 저랑 같이 1대1로 그냥 우리 집에 와서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왜냐면 이 아이가 몸은 정신없이 가만히 안 있고 다 흔들어대도 머리로, 귀로, 입, 눈으로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아이들이 자기를 얼마나 무시하는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막 애가 그냥 웃으면서 그냥 정신에 아무것도 그냥 없는 애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아무도 이 아이가 그 정도의 센시티비티가 있는 것도 몰랐던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ADHD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정신과 의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ADHD 그 진단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또 교육자로서 많은 경우에 너무나 쉽게 ADHD 진단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이제 ADHD,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책이 될지 아무튼 제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디서빌리티 프레임이라는, 제가 그전에도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디서빌리티 프레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책을 이제 지금 거의 한 6, 70%는 다 써놓고 이제 뭐죠, 그거를 자세히 이제 이거 리파이닝을 할 것만 남아 있는데, 디서빌리티 프레임이라는 게 이제 왜 그럼 뭐 ADHD가 아이가 없어도 뭐 ADHD 있다 그래서 그게 큰 문제냐? 근데 굉장히 큰 문제예요, 학교에서는. 왜냐하면 많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안 그런다 그래요.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면 제가 이제 그 대학원 수업에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한 학기에 대학원 수업을 한 3개 정도를 하면은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최소한 6, 70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6, 70명의 교사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교사들이 다 그러죠. 디서빌리티가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특별히 다른 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말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일단은 부모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른이 어떤 아이가 디서빌리티가 있다 그러면 일단 한 땀 접고 들어가게 돼요. 그 아이에 대해서. 그죠?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그럼 아이가 ADHD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아이를 어떻게 하게 돼요? 아이에 대해서 얘는 ADHD가 있는 아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막 시끄럽게 하면 그 아이를 조용히는 시키지만, 아이가 ADHD가 있는 아이한테는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조용히 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왜? 그렇게 애를 쓴다 그래서 이 아이가 조용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디서빌리티니까, 장애니까.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많이,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 니글렉트가 되게 되죠. 니글렉트라는 게 뭐예요? 관심 밖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어른이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교실 안에 아이들이 꽉 차 있는데 요 한 명, 두 명 아이들 때문에 자기의 시선을 다 거기다 뺏기게 되면 나머지 아이들이 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99마리의 그 양을 이제 케어를 하는 거죠. 한 마리의 양보다는, 어디로 도망가 버린 한 마리의 양보다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맞다는 얘기 생각을 하죠. 그러지만은 이 아이가 만일에 디서빌리티 레이블이 없었고, 이 디서빌리티, ADHD라는 디서빌리티 그 레이블이 없었으면 선생님이 이 아이가 산만하면 혼을 내서라도 이 아이를 똑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에 아마 인클루드를 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장애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장애라는 거는 우리가 터치를 할 수 없는 분야라는 그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이게 딱 돼버리기 때문에 아이가 아무래도 선생님의 시선 밖으로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니까 아이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자기가 듣지 않으면, 자기가 따라가지를 않으면 그 수업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ADHD가 러닝 디서빌리티가 되고 학습 장애아가 되고, 아니면은 뭐 그 뭐죠? 그 마일드 인텔렉츄얼 디서빌리티가 되든지,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좀 성깔이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이렇게 템퍼를 보이기 시작하죠. 막 그냥 성질도 내고 아이가 막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하면, 까딱하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 이모셔널 정서장애까지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이제 아이가 그냥 계속 디서빌리티가 이제 쌓이게 되죠. 레이블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시작했던 게 이제 하나가 더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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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처음 2년은 빼야 되잖아요, 아이들을. 이제 인간으로서 애들이 빨빨거리고 자기 주장을 하고 뭐 신발도 이제 옷도 자기가 입고 싶은 옷 입겠다, 이렇게 이제 3살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거의 타들러에 의해서는 그 2살 때 아이들이 이제 똑똑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때도 뭐 이제 자기가 막 파란색 좋아하는 아이들은 막 파란색 옷만 입겠다고 막 땡깡을 부리고 아침에 유치원
그 시간은 부모는 바빠가지고 빨리 그냥 옷 입혀가지고 얼른 보내야 되는데 애가 땡깡 부리고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이제 3살이 돼야지 아이가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3살까지 누가 키워준다 그러면 10명의 아이도 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3살까지가 진짜 3년의 세월이 힘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벌써 이제 2살이 넘어가면 인간으로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독립적으로 이렇게 되고 자기 주장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뭐든지 내가를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에서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오는 그 아이들이 한국은 이제 정확하게 제가 지금 초등학교 나이가 만 6살인지 만 7살인지를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9월에 가을학기에 우리가 이제 새 학년을 시작하니까 그때가 이제 만 5살.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미시간 같은 경우는 영5라 그래가지고 5살을 막 넘었지만 아직 아이가 그렇게 학교 교육을 받을 그 안 된 아이들, 그러니까 너무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영5라 해서 이제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왜냐면 5살부터 공교육이 시작은 되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요 아이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5살 뭐 8개월, 5살 9개월, 5살 11개월, 12 이렇게 하는 아이들과 이제 5살 막 넘은 아이, 5살 1개월, 5살 2개월 이 아이들은 어릴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한 달 차이, 2달 차이, 3달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들을 영5 클래스에 넣어가지고 하는데 거의 아마 선생님들이 거의 이제 프리스쿨 수준으로 아이들을 이제 메인테넌스를 하겠죠. 그렇지만 이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뭐 ABC 노래 정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정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아카데믹 에듀케이션을 시작하는 에이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아무튼 그 ADHD에 대해서 제가 이제 특수교육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ADHD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이렇게는 했지만 요즘 이제 꼬맹이들을 제가 다시 이제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상당히 ADHD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너무나 많은 그런 장애 레이블을 이렇게 남발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제가 아까 이제 잠깐 얘기하다 말았지만은 우리가 이제 한국의 예는 아니에요. 미국에서 어, 전부 다 이제 아이가 뭐를 못하고 아이들한테 이제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이걸 못하고 아이들이 이걸 못하고 아이들이 이걸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넘어가면 이제 부모가 이제 이렇게 협조가 안 되고 부모가 뭐를 못하고 이렇게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단 어느 선생님도 단 어느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이걸 못하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러닝 디서빌리티는 있지만 티칭 디서빌리티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티칭 디서빌리티까지 우리가 말을 붙이면은 그건 너무 심하겠지만은 티칭에 약한 어른이지만 티칭이 약한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이건 미국의 예예요. 한국하고는 조금 달라요. 한국에서는 누가 티처가 되고 이러는 그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그 사범 그러니까 교육대 자체가 커트라인도 그 높고 이러기 때문에 학습적으로 아이들이 그 뭐지 학생으로서 이제 점수가 많이 떨어지고 이런 친구들이 교사가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될 수가 없죠. 일단 대학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교육대를. 그렇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 성적이 어떻든 간에 자기가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어떤 경로든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문이 거의 100% 열려 있다고. 왜냐하면 대학 자체가 워낙 많고 초이스가 많기 때문에 굳이 모든 친구들이 뭐 하버드 대학이나 스탠포드나 이런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교육대를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에는 안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티 에듀케이션에 가가지고 1학년, 2학년 동안 그 교양 과목을 듣는 동안에 점수를 많이 높여가지고 편입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4년제 대학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 대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든 대학에 그렇게 오는 경우가 이제 좀 똑똑한 친구들 중에서 가정이 어려운 친구들이 그냥 4년제 대학 가서 등록금을 어차피 다 융자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빚을 만드느니 자기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2년 하고 이렇게 넘어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숫자가 거의 한 1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2년 동안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전과해 가지고 이렇게 편입을 해서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려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선생님이 되면 티칭을 해야 된다는 거는 알지만은 그런 그 티칭에 대한 그 중요성
그 티칭 스킬에 대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수업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티칭에 의해서 그 선생님의 교육 방법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제가 아까 특히나 ADHD 텐데, 그러니까 산만한 아이들, ADHD는 없지만은 산만한 아이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조인트 어텐션이라 그러는 그 여러 명이 앉았을 때 우리가 교회나 어떤 학교 강당 같은 데에서 이렇게 조회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앉아 있잖아요. 교실 안도 똑같아요. 이렇게 많은 그룹의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한 명의 어른이 앞에서 얘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아이가 앉아서 들을 때 그걸 따라가요. 그러니까 1대1의 그 상황이 아니라 그룹 조인트 어텐션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스페셜 비주얼 스페셜 그 이 공간에서 공간 지각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작용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집중을 못하는 아이가 많아요. 저도 좀 그런 쪽이거든요. 이게 어디터리 어텐션이 약간 청각주의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느새 보면 제가 이제 다른 나라로 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비주얼 어텐션은 굉장히 강해도,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거는 굉장히 강해도 또 청각으로 귀로 이렇게 듣는 그 듣기 집중이 또 안 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들으면 아이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거나 뭐 데이드림이라고 그러죠. 딴 생각을 하거나 집중을 못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수업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1대1로 앉혀놓고서는 우리가 가르쳐 보면은 굉장히 잘 배우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우리가 러닝 디서빌리티가 특히 그렇잖아요. IQ가 정상이어야지, 그러니까 일반 노멀 레인지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러닝 디서빌리티 그 레이블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학습 장애라는 거를. 그러면 노멀 레인지에서 좀 떨어지면 이제 뭐야 뭐라 그러죠? 한국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처럼 마일드 인텔렉츄얼 디서빌리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제일 많은 게 이제 학습장애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럼 학습장애 아이들이 도대체 IQ가 정상인데, IQ가 노멀 레인지, 정상이라는 말은 이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IQ를 가졌다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학습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애매하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 러닝 디서빌리티이면서 또 ADHD, 또 아티즘이면서 자폐아이면서 ADHD 이렇게 해서 이제 더블로 막 이렇게 레이블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음, 제가 이렇게 막 두서없이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그냥 이렇게 옆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듯이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걸 가지고 제가 이미 그러니까 ADHD 진단을 받은 아이한테 제가 부모한테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저는 ADHD를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미국 부모님들이죠. 근데 얘가 원래 이렇게 1대1로 할 때는 잘한다. 근데 이게 학교에서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제가 거기다 이제 더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conflict interest라 그래가지고 또 제가 아무래도 대학에 있다 보니까 말을 또 잘못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더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러죠. 속으로. 그러면 디서빌리티가 이 상황에서는 디서빌리티가 있고 이 상황에서는 없고 이러면 이게 디서빌리티냐? 이건 디서빌리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정도까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모든 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있지만은 이 부모님의 또 애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저는 ADHD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모님이 달려들어야 돼요. 저한테. 이렇게 착 해서 어떤 면에서 ADHD가 없는 거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는 있지만 부모님이 아이가 원래 원토원에서는 잘 하는데 이게 이제 교실에 가면 그렇게 한다. 그러고 딱 이게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은 더 이상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게 돼. 굉장히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타깝고 안쓰럽지만은 아이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은 이게 또 이제 그 어른의 세계가 또 있으니까 그럼 이제 제 아들이 자기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하면서 제 이렇게 TA 같이 티칭 어시스턴트 같이 저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막 이제 젊으니까
그러면 부모를 설득을 해가지고 뭐 이야기를 막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세상을 좀 오래 살아보면은 그런 어떤 한계를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젊을 때는 막 그냥 부모님한테 막 설득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죠. 그렇게는 안 하면서 이제 아이가 안쓰럽죠, 그냥. 왜냐하면 그거를 부모가 움직여야 될 수 있는 건데 부모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오늘 그냥 스크린 앞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해봐요. 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책을 쓰는 것도 제가 수업에서 교사들을 만나가지고 제 대학원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7주밖에 안 되거든요. 7주밖에 안 되는 7주에 이제 한 과목씩 그러니까 한 학기가 14주, 15주인데 이 15주 동안 계속 이제 수업을 하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서 두 과목을 가지고 15주 동안 하느냐 아니면 7주씩 해서 한 과목에 집중하게 하느냐 이래서 학생들이 한 과목을 7주 동안 집중해서 인텐시브하게 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그렇게 스케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짧죠. 짧다 보니까 근데 많은 이제 학생들이 다 이제 교사들이고 아니면 교사가 될 친구들이고 이렇게 해 보면은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데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거에 다 이렇게 재능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재능이 있을 수는 없지만은 이제 우리가 또 선생님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또 교직에 있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게 꼭 한국에서는 어떤 도덕적인 면, 윤리적인 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면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 아이들을 차별하는 선생님은 제일 월스트한 선생님이죠.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가슴이 뜨거운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제 미국 선생님들.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 스킬이 좀 떨어지는. 근데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굉장히 스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좋은 스킬을 자기가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있지만은 또 한편은 생각을 하면 자기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또 이해를 못하는 그런 또 이 그림 다른 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어떤 양면에 있어서 안타까운 면들이 많은데 이거를 뭐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다 정리를 하겠어요. 그죠? 안타깝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냥 부모님들이 좀 더 똑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그 똑똑함을 가지고 저는 부모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영상도 올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책이 마무리가 되면은 전 이제 부모님을 선생님 만들기 그 작업을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충분히,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제가 그러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죠? 이런 교육을 받은 부모님들은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아이들을.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나는 교육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교사 자격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들이 약간 이제 그 수동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일단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생님들하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왜 그럴 경우가 있어요. 저도 저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보면 어떤 해에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기분 좋게 수업을 하고 어떤 경우에 해에는 또 아이들이 별로 이렇게 그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만 그 좋은 선생님의 의미는 선생님의 인간으로서의 자질도 들어가거든요. 인성이 들어가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공부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제가 뭐야 교육의 교수기 때문에 제 아이들을 아주 어린 나이부터 준비를 시켜가지고 학교를 보내서 선생님들을 그렇게 어떤 선생님을 만나도 이 아이가 서바이벌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가지고 학교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그렇게 공부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닌 경우는 아이가 그냥 재미로 즐겁게 학교를 다니게 하고 또 선생님들이 굉장히 우리 아이들의 그런 똑똑함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만나면 또 아이가 또 기분 좋게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없기는 한데 조금은 이제 부모님들이 그 뒤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왜 선생님들한테 전전긍긍하면서 저한테 이제 상담 오시는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굉장히 안타깝죠. 안타깝지만은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헬플리스는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공부를 하고 선생님들이 다 공부해서 선생님 됐듯이 부모님들도 충분히 공부를 하면은 이제 아이들을 봐줄 수가 있고 또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을 못 본다, 못 한다 면 저도 직장을 다녔잖아요. 그러면은 뭐 저녁 시간이든 주말이든 이렇게 해서 아이들 충분히 아이들을 집에서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학교 교육에 전적으로 맡겨놓고 있으면 부모님이 굉장히 헬플리스가 돼버려요. 헬플리스. 그러니까 헬플리스를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헬플리스가 된다는 의미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내가 이제 어,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은 뭐 학교는 아이가 친구 만나고 사교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아이들을 어릴 때 그렇게 해서 잘 다져서 특히나 이제 아이가 아직 학교를 안 들어갔고 이런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조금 준비시켜서 특히나 이제 여기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특히나 다른 건 다 몰라도 리딩 같은 경우는 읽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읽기 쓰기는 끝내가지고 제가 학교를 들어와이다 보냈던 게 그래야지. 왜냐면 읽기 쓰기는 일종의 이 밥 먹을 때 이 숟가락질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이들이 숟가락질을 못하고 젓가락질을 못하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그것처럼 읽기, 그죠? 숫자 개념이라든지 읽기라든지 쓰기라든지 스펠링이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도구인 거야. 이거는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건 도구예요. 읽기와 쓰기가 돼야지. 그 다음에 뭐예요? 학문을 할 수가 있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날리지 러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숟가락질, 젓가락질이랑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읽기와 쓰기를 생각을 하면 그거를 조금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 미리 배워가지고 가면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은 굉장히 전부 다 인간은 다 자존심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딱 갔을 때 제가 지금 꼬맹이들 4살, 5살짜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프라이드를 주는 거, 심어주는 거야, 이거는. 왜냐면 학교를 갔을 때 아이가 자기가 읽기를 쓰기를 잘하고 다른 아이들은 그걸 배우고 있는데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걸 알면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이제 생기고 그러다 보면 학교를 좋아하게 되고 인간이라는 걸 뭐든지 자기가 잘하면은 그걸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심리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일찍 가르치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읽기와 쓰기를 일찍 가르쳐주는 부모님 좀 편하다 그랬잖아요. 집에서 아이들이 심심해 이러질 않고 심심해 할 때마다 이제 책에 대한 재미를 가르쳐주면 그냥 책 읽어 이게 아니라 책을 읽는 그 재미를 부모님들이 처음에 이렇게 착 이렇게 씨를 뿌려 놓으면 아이들이 그 책 속에 있는 그 오묘함에 빠지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 시간을 그 심심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가 되죠.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또 제가 또 머릿속에 뭔 생각이 나면 또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오랜만에 앉았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지내시고요.